여러분 안녕하세요. 플라이 플라넷입니다. 제가 처음 플라이 낚시를 시작했을 때 저는 5번대로 처음 입문을 했습니다. 그 5번대로 시작했던 이유는 그 플라이 낚시 샵에서 5번대로 시작을 하라고 했거든요. 처음에 플라이 낚시라고 저는 봤을 때 그냥 모든 로드가 다 똑같은 그 플라이 낚싯대인 줄만 알았습니다. 5번대를 가지고서 낚시를 하다 보니까 약간 좀 단점이 있었어요. 계곡에 가서 이 5번대를 사용하니까 피라미를 딱 잡았을 때 피라미가 눈앞으로 날아오는 겁니다. 이 로드에 힘이 너무 세니까 그렇게 됐었겠죠. 그리고 나서 한 그 낚싯대를 가지고서 지금도 사용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강계 같은 데서 사용을 하는데, 이제 제가 고향이 춘천이고 집 앞이 소양강이다 보니까 거기 브라운성어가 잡힌다고 해서 우연히 나가봤어요. 전 나름대로 캐스팅을 한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이게 비거리가 너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비거리가 안 나오지? 근데 이제 주변에 낚시를 하시는 분들 보니까 와, 비거리가 정말 쫙쫙 뻗는 게, 와, 정말 대체 저렇게 연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아, 내가 많이 진짜 모자라구나, 더 열심히 해야겠다 라고 생각했었죠. 그리고 한 번은 저수지를 갔었어요. 갔는데 와, 그 연로하신 분들이 캐스팅이 정말 이게 라인이 쭉 뻗어서 앞으로 나간다고 해야 될까요? 정말 별로 하지도 않으시는 것 같은데 쫙쫙 뻗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 정말 부러울 따름이었죠. 그렇게 해서 한동안 이제 저는 이 비거리에 대한 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비거리 되는 지역은 이제 가지 말아야겠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 스카짓이라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 스카짓이라고 여러분들 아시나요? 오늘 주제는 이 스카짓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자, 스카짓의 유래는 미국의 그 워싱턴주의 스카짓 카운티라는 지명에 그 미국과 캐나다의 근접해 있는 강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근데 강의 이름이 왜 스카짓이 됐을까? 아니, 강의 이름이 스카짓인 게 아니라 왜 플라이 낚시에 스카짓이라는 이름을 달고 그 라인이 나왔을까라는 것을 이제 한번 살펴보게 된 거죠. 그 미국 스카짓 강에 그 겨울철에 스티레드, 그러니까 연어, 그러니까 바다송어들이 그 지역에 이렇게 강에 많이 산다고 해요. 근데 이 스카짓 강이 워낙 이 지역물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뒤쪽은 그 완전히 그냥 풀숲이고, 그리고 돌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지역물이 많았다고 해요. 그런데다가 겨울이면은 이제 물살도 세고 또 바람도 많이 불었다고 해요. 그 물속에서 물고기들이 어떻겠습니까? 물 아래로 이렇게 헤엄치게 됐었죠. 그래서 이것을 잡으려고 이제 플라이로 시도를 하다 보니 일반적인 캐스팅으로는 이게 좀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면 뒤가 이 장애물이 많고 깊고 그 다음에 이제 강의 폭이 넓다 보면 이것을 어떻게 환경을 극복해야 될까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플라이 낚싯대를 가지고서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물을 또 튕겨보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연습을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라인의 굵기를 좀 굵게 갖고 하면 이제 캐스팅이 잘 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 스카짓이라는 것에 이름이 붙여졌다고 해요. 이제 뒤에 장애물이 있고 비거리를 멀리 날릴 수 있는 곳이 어디가 있을까 국내에는 이제 살펴보면 제가 갔던 이제 소양강이 특징인 거죠. 소양강이라는 곳이 브라운성어가 산다고 많이 유명해지긴 했지만 그 지역에 가시면은 물을 방류하기 전까지는 물이 잔잔해요. 아주 물이 거의 없을 정도로 있는데 물에 방류를 시작을 하게 되면 이제 유속도 빨라지고
또 물의 깊이도 깊어지게 됩니다. 그런데다가 뒤는 이제 이 플라이 일반적인 캐스팅으로 할 수 있는 비거리가 나올 수 없는 장애물들이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이 스카지 시스템이 개발된 이 스카지강하고 이 소형강하고 비슷한 특징을 갖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소형강에서도 적응이 가능하고, 또한 이제 뭐 누치나 뭐 끄리 이런 것을 잡으려고 하면 이제 강계를 가야 되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넓은 비거리를 요구하기 때문에 적은 힘으로 이 스카짓이라는 것을 사용하면 좀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강계, 뭐 남한강이라던가 소양강, 그리고 뭐 한강이라던가 뭐 정선 뭐 이런 쪽에서, 내린천 이런 쪽에서 많이 이것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 시스템에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니까 저도 이제 이것을 한번 가져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정말 적은 힘으로 넓은 비거리를 날릴 수 있다면 정말 이거만큼 좋은 게 없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 스카짓은 캐릭터가 아주 강합니다. 어떤 거냐면, 스카짓 강이 유속이 빠르고 물속 안에 이제 물고기가 있다 보니까 그 훅을 아래로 떠내려 보내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이 싱킹입니다. 싱킹이라고 하면 초보자분들께서 어려워할 수도 있으니까, 싱킹은 물속에 가라앉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 플로팅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물 띄우는 것. 뭐 흔히들 얘기하면 우리나라에서 림핑 낚시라고 하면 이해가 좀 되실 겁니다. 물속에 이제 무거운 훅을 가라앉아서 물고기를 잡는 뭐 기법이라고 봐야 되죠. 웨트나 이런 것들. 그렇게 해서 이제 물속을 가라앉히다 보니까, 이게 드라이만의 특성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 스카짓이라는 시스템에 대해서 약간 좋아하지 않을 수 있어요. 뭐 덜컥 이걸 샀다가 드라이를 하려고 했는데 되지 않는다 라는 거죠. 물론 이 스카짓도 그 플로팅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직 사용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이론적으로만, 일단 앞서 설명한 것처럼 스카짓이 이제 그 라인의 이름이잖아요. 근데 라인뿐만 아니라 이 라인을 받쳐줄 수 있는 이제 그 로드가 또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한 손으로 하는 걸 싱글 핸드라고 하고, 이 두 손으로 하는 걸 투핸드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투핸드로도 많이 하시고 싱글 핸드로도 많이 하시는데, 그러니까 라인이 무거우니까 로드도 힘이 센 로드가 좀 궁합이 잘 맞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장비가 세팅된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초보자 시절에 이제 로드를 구입해서 이제 구입한 다음에 뭘 배우시나요? 이제 캐스팅 연습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스카짓도 장비가 이제 마련이 되면 그 별도의 스카짓 캐스팅이라는 게 있다고 해요. 플라이 낚시가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왜 시작을 할까요? 아무래도 힐링이겠죠. 물고기를 잡고 싶다는 열망도 있고, 그 다음에 좀 힐링적인 목적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힐링적인 목적이 좀 강한데, 플라이 낚시가 처음에 접할 때 매우 어렵다고들 사람들이 막 이야기합니다. 뭐 물고기 잡기도 힘들고, 환경에 대한 이해도 해야 되고, 뭐 다양하게 학습을 해야 된다고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것을 모두가 막 고려하게 되면 매우 복잡해지고, 계곡에 가서 물고기 낚시할 때도 스트레스 받겠죠. 이 스카짓 캐스팅이라는 거가 학습법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그 일반적인 플라이 낚시 캐스팅도 마찬가지로 뭐 롤 캐스팅, 커브, 뭐 리치, 턱, 뭐 파일, 뭐 다양한 캐스팅법들을 익혀야 된다고들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렇게까지는 저는 뭐 배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냐? 환경이라는 거는 매번 조건이 달라지죠. 어제와 오늘 온도가 다르고, 뭐 비가 내렸을 때, 눈이 내렸을 때, 바람이 불 때,
기온이 내려갔다가 올라갈 때 매번 다르거든요. 그 환경에 맞춰가지고 그 장소를 가시면은 유속에 따라서 센 물살에 띄울지 아니면 건너편에 와류에 띄울지 아니면 그 물살에 동등한 시간차로 띄울지를 결정하게 되는 거죠. 그 결정은 사실 경험에 따른 노하우로 인해서 생겨나는 거지, 생겨나고 그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캐스팅이 만들어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이제 롤 캐스팅, 파일, 턱, 리치 이런 것들을 고민해가지고 이걸 이렇게 해야겠다, 저렇게 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생각하는 순간 이제 점점 복잡해지고 이건 취미로서가 아니라 마치 학습처럼 느껴지는 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일단 간단한 것부터 시작을 해서 점차 자신의 노하우로 캐스팅, 그러니까 자신에 맞는 캐스팅을 만들어가는 것을 어떨까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의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은 그냥 스카짓에 대한 간단한 내용에 대한 정리였습니다. 유튜브에 올라오는 자료들을 보면 어떤 분이 소개해놓은 거 있는데 이렇게 한 손으로만 해도 충분하게 그 비거리를 확보할 수 있다고 하니까 저와 같은 사람들한테는 정말 딱이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죠. 저도 이제 얼마 후에 이거 시스템을 하나 만들어 볼까, 그러니까 직접 만드는 건 아니고 구입을 해서 장비를 세팅해 볼까 합니다. 그거는 이제 유튜브 콘텐츠를 하나 만들어 볼까 하고요. 스카짓에 대한 기초라고 해야 될까? 정리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